예,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법원 내에 말이죠. 그 민사판례연구회하고 우리법연구회 이게 좀 있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민사판례연구회는 보니까 1977년도에 결성이 돼가지고 특정 대학 교수님의 제자들로 10여 명이 결성을 해서 계속되고 특정 기수에서 아주 엘리트 성적을 낸 2, 3명의 법관만 이렇게 가입시켜가지고 소위 군대로 치면은 하나회처럼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서 그 회에서는 현재 법원의 공식적인 학술단체로는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그동안에 고위법관으로 또 대법관으로 많이 진출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도 많은 비판과 그 논란이 좀 있었죠. 그 후보자님 모르십니까? 또 우리법연구회도 1980 8년도인가요? 김용철 전 대법관 대법원장 임용권 때문에 그때 이제 일부 판사들이 같이 연명 성명서 해가지고 이제 결성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해체가 됐죠. 우리법연구회 말씀입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법연구회 계속되고 아직 있어요? 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인권법 압니다. 학회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아닌 여전히 것으로 존재하고 압니다. 있나요? 예, 제가 예. 탈퇴하기는 했습니다만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사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이제 전문법, 학회, 모임 이게 이제 많이 있고 법원에서 공식적인 그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사판례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이거는 그렇지 않은 단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어느 시기에 그 소속의 법관들이 고위직에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극히 일부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회원 다가 모두가 다 뭐 승승장구하고 고위법관으로 올라가고 좋은 법원에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사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이었던 그런 고위법관들도 판결이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거의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조금 특이한 판결로 내는 걸 또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보편 타당한 법원의 의견을 판결로서 말하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도 얼마나 활동하셨죠? 그 우리법연구회? 가입하여 탈퇴할 때까지 횟수로 하면은 상당한 기간이기는 네. 합니다. 네. 활동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그렇다 해서 뭐 우리법연구회 않았습니다만. 소속이었다 해서 뭐 판결을 특정하게 이렇게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 그 아동 성범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요. 처벌 수위는 매우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낮다. 이런 어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근래 그 미성년자 그 성폭행했던 특정 그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고 지금 이제 형법을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이제 형량이 너무 낮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알고 계시죠?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 뭐 이런 또 이런. 그래서 특히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피고인이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그 범행에 나아갔다 해서 이제 심신미약 감경을 했어요. 이 심신미약 감경이 주로 이제 재판 실내에서는 음주 감경으로 이제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주치 감경이라는 거죠. 통상 주치 감경. 네, 네, 그래서 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도 그렇게 변론을 해봤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감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형법 총론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심신미약의 상태가 과연 될 수 있는가 저도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 주장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또 반영이 돼서 또 감경이 됩니다. 이런 법원의 지금까지 어떤 판결,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지금까지 뭐 관행이라면 좀 제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법원의 그런 어떤 판결, 그래서 술을 먹고 범행을 하면 뭐 봐준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심신미약 감경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거의 80% 이상이 주치강경, 소위 말해서 이제 이른바 주치강경은 없어져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사실 그 제도는 없죠. 엄격히 따지면. 예,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다는 게 이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반드시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도 소위 이른바 주치강경은 배제하는 그렇게 제도화가 돼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예, 상당히 그러니까 감경 동의합니다. 주치 방금 상태, 예. 그게 감경 인자로서의 형 감경 인자로서의 요소, 그거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신지요? 혹시 견해가 어떠신지? 방금 전에 우선 심신미약 감경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말씀드린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극히 예외적으로는 음주 부분에 관해서 무슨 병적인 어떤 게 있을 수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